앉아있다가 서면 몸이 좀 찌뿌둥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레슨, 퍼트를 때려야 하는가, 과연 굴려야 하는가라는 걸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굴리는 게 맞고 때리는 건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필드를 갔을 때 퍼팅을 잘 못하는 분들께 왜 그런 거 같냐고 질문을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제가 좀 퍼팅을 좀 때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때리죠. 라는 얘기들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답을 드리면요. 때리는 방법도 맞고 사실 굴리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느꼈던 거는 나는 굴리는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임팩트를 때리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복합돼서 두 가지 이제 단점, 장점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퍼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제가 문경돈 프로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히터의 스윙이 있고 네. 스윙어의 스윙이 있잖아요. 네. 어떤 스윙이 더 좋은 스윙인가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자연스러운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스윙어는 제가 봤을 때 히터를 부러워하고요. 네. 히터는 또 스윙어를 부러워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스윙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죠. 퍼트를 때리는 것과 굴리는 거 이제 약간 뭐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히터는 임팩트가 딱 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그런 스윙을 갖고 있는 거고요. 스윙어는 내가 스윙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이제 스윙으로 볼을 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히터는 거리가 조금 더 많이 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스윙어의 골퍼는 뭐 거리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히터보다는 거리가 조금 적게 나는 편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리듬이 부드럽기 때문에 일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퍼팅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이 다 있고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각각의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굴리는 퍼트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제가 일단 굴리는 퍼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팔로우 수가 굉장히 기네요. 네, 네. 굉장히 네, 길게 했어요. 네. 제가 좀 인위적으로 많이 좀 길게 한 편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굴리는 퍼트는 앞쪽 스트로크가 훨씬 더 커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백스트로크는 한 10cm 정도밖에 안 갔는데 앞쪽은 그의 두 배, 세 배 정도 가게 된다면 사실 정확하게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스트로크의 크기는 백스트로크가 만약에 1의 비율이 같다면 앞쪽은 1.5 정도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하셨을 때는 제가 스트로크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네. 백스윙은 1 정도 가지만 앞쪽 스트로크는 1.5 정도가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상 길게 가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스트로크가 너무 작고 앞쪽이 너무 길다 보면 약간은 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공을 굴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 임팩트가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감이나 여러 가지 터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백스트로크가 1 정도 갔으면 앞쪽은 1.5 정도의 스트로크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일관된 이제 스트로크의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를 할 때 백스트로크에 이제 1대 1.5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이 굴리는 퍼트를 했을 때는 리듬감을 최대한 집중하고 리듬감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백스트로크를 조금 작게 가고 앞쪽을 조금 더 길게 갔을 때 백스트로크가 너무 빠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백스트로크가 너무 부드러운 다음에 앞쪽으로 때리면서 길게 이렇게 리듬이 가는 거와 다시 오는 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정확한 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영상으로 우리 굴리는 퍼트, 리듬감이 가장 좋은 이제 이승현 선수의 영상을 이제 먼저 보면서 또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승현 선수는 스윙도 약간 스윙어 스타일이고요. 퍼트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이승현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백스트로크 때 살짝 약간은 멈춘 다음에 다운 스트로크, 이제 앞쪽으로 스트로크를 밀어주는 그런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데요. 되게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듬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러한 리듬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굴리는 퍼트에서 하나, 둘, 이 앞쪽으로 보내주는 둘의 리듬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굴리는 걸 훨씬 더 잘 굴려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백스트로크에 일단은 스윙 크기는 1대 1.5를 가져가되 백스트로크의 느낌에서 하나, 둘, 백스트로크를 너무 빨리 가져가고 앞쪽을 부드럽게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반대로 내가 백스트로크를 했을 때 굉장히 늦게 가져가고, 네, 잠시만, 또 반대 한 가지 방법은 더 백스트로크를 늦게 가져가고 앞쪽으로 때리면서 밀어보내는 이러한 리듬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게 하나, 둘의 리듬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트로크의 크기는 지켜주시고요. 굴리는 퍼트를 할 때, 그리고 리듬을 하나, 둘의 리듬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굴리는 퍼트를 할 때, 사실은 굴리는 퍼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감을 조금 더 일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항상 일정한 거리감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굴리는 퍼트를 했을 때 롤이 좋아지기 때문에 경사를 굉장히 많이 타는 좀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르다 보니까 지면을 다 만나면서 가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지면을 다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는 훨씬 더 많이 타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거리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일관된 퍼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굴리는 퍼터에서 주의할 점과 또 장점, 단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때리는 퍼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 때리는 퍼트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굴리는 퍼트를 사용하다가 요즘은 이제 조금 약간은 때리는 퍼트를 가져가고 있는데, 굴리는 퍼터와 반대로 때리는 퍼트는 비율이 조금 달라지죠. 때리는 퍼트를 할 때는 백스윙도 1이고요. 치고 나서도 1의 비율을 가져가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스트로크가 1과 1의 비율을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장점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일단 백스트로크를 예를 들어서 1과 1을 가져갔을 때 어떠한 스피드에 대해서 굴리는 퍼터와 반대로 스피드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더 딱딱한 느낌으로 1과 1을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러한 퍼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1과 1의 퍼트를 했을 때 똑같아요. 어떠한 리듬이 순간 빨라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과 1의 비율에서 양쪽 겨드랑이를 조금 더 붙여놓고요. 조금 더 하나의 느낌으로 1대 1의 비율을 최대한 지켜주는 거죠. 순간적으로 힘을 줘서 딱 끊어치거나 때리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팔로우스루를 하는데 1대 1의 비율이 하나, 둘, 하나, 둘의 이 리듬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때리는 퍼트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그 때리는 퍼트를 하는 이제 선수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선수의 퍼트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네. 과거에 사실 박성현 선수는 이렇게 좀 1대1의 비율보다는 1대 1.5의 비율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비거리도 좋아졌지만 숏게임도 좋아졌고요. 근데 때리는 퍼트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1대 1의 퍼트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아무래도 이승현 선수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을 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승현 선수는 하나, 둘의 부드러운 리듬이었다면 박성현 선수는 하나, 둘, 하나, 둘 이러한 리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리듬을 가져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어떠한 힘을 가하면 안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헤드 무게를 최대한 느끼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힘으로 어떤 딱딱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헤드 무게를 느낀 상태에서 하나, 둘을 가져가야지만
순간적으로 때리는 약간 그런 힘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선수들이 많이 굴리는 펫도 많이 하지만 이제 때리는 펫으로 많이 돌아온 이유가 사실 우리 시합을 나가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기가 걸려 있고 뭐 배판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걸려 있다면 긴장을 하게 되면서 퍼트를 탁 하고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긴장감을 늘 항상 약간의 임팩트를 주는 퍼트를 통해서 항상 일정하게 내가 때려낼 수 있도록 만들자는 약간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점은 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조금 더 때리게 되고 어떨 때는 조금 더 덜 때리게 되고 이런 단점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때리는 퍼트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숏퍼트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팩트가 굴리는 퍼트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의 직진성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를 많이 먹기보다는 라이가 조금 덜 먹게 되고요. 그리고 긴 퍼트보다는 짧은 퍼트에 훨씬 더 정확한 펫이 바로 이제 때리는 펫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갖고 내가 과연 굴리는 펫이 맞는지 아니면 나에게 때리는 펫이 맞는지 혹은 나는 굴리는 퍼스를 했을 때 이런 스트로크의 크기나 어떤 리듬감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때리는 퍼스를 했을 때 스트로크 크기와 그리고 헤드 무게를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 부분에 맞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때리는 퍼트와 굴리는 퍼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던 간에 그립의 악력이 변하면 일관된 스트로크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립의 악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사실 클럽 헤드가 바닥에 있으면 그 그립의 악력을 정확하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공중에 있죠. 그러면 약간의 힘은 더 들어가게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퍼트 그립을 잡을 때 뭐 새를 잡듯이 약간 살살 잡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 살살 잡게 되면 스트로크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요. 또 너무 강하게 잡으면 헤드 무게를 전혀 느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이제 그립의 강도를 알기 위해서는 헤드를 이렇게 정면에 놓으시면 헤드의 무게가 전부 다 이 손 아래쪽에, 손가락 쪽에 많이 쏠리게 돼요. 아래쪽에. 그러면 어느 정도 무게가 손에 전달이 되고요. 이 정도가 헤드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 그립의 악력을 취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했을 때 어떤 순간 힘을 주면서 백스윙, 순간 힘을 주면서 다운스윙 하면서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그립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 힘을 그대로 그립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도 그 정도 악력을 유지하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에 힘을 유지하고 리듬을 가져주신다면 훨씬 더 어떤 스트로크의 스타일이든 간에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립의 악력을 유지하면 훨씬 더 정확한 이제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요. 그럼 그립의 악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롱퍼팅이 있고 숏퍼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롱퍼팅과 숏퍼팅을 할 때 그립의 악력은 같이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롱퍼트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손목에 조금 더 부드러움이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 손목을 조금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반대로 숏퍼트를 갔을 땐 조금 더 단단하게 잡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약하게 잡고 강하게 잡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트로크 시작했을 때 처음에 약간은 부드럽게 잡았다면 그 부드럽게 잡은 걸 끝까지 유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어드레스 때 부드럽게 잡고 백스윙에도 부드럽게 잡았는데 칠 때 힘을 딱 준다든지 반대로 백스윙에서 강하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놓으면서 그립에 힘을 놓으면서 치게 되면 일정한 스피드와 리듬을 가져가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시작했을 때 그립의 강도가 백스트로크 갈 때까지 유지 그리고 앞쪽으로 공을 치고 나서도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또 롱퍼트랑 숏퍼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롱퍼트 할 때는 이제 보통 때리는 퍼트 그리고 숏퍼트일 때는 굴리는 방법으로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 초보자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이런 방법은 좀 맞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숏퍼트 땐 조금 더 때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을 네. 때 굴리는 퍼터는 일정한 거리감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을 던질 거예요. 재경 씨한테 네.
공을 던질 건데 이 정도 거리가 있죠. 한 10m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6, 7m 정도, 7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스트로크를 할 거예요. 어떤 네. 스트로크든 크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게 던지면 재경 씨보다 훨씬 뒤로 넘어가겠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롱퍼트를 할 때는 가장 사실 중요한 게 어떤 스트로크의 변화를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힘과 이 크기로 던졌을 때 가장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가를 느끼는 게 좋고요. 숏퍼트를 했을 때는 사실 조금 더 약간은 끊어치는 듯한 때리는 퍼트를 해야지만 직진성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약간 조금 더 끊어치는 것이 훨씬 더 라이를 많이 타지 않고요. 그리고 훨씬 더 들어가는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신나성 프로가 100타를 깰 수 있는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굴리고 때리는 퍼트 스트로크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100타를 깨기 위해서는 퍼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주요 레슨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굴리는 퍼트는 스트로크의 크기를 백스윙 1, 다운스윙 1.5의 비율로 가져가고 리듬감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때리는 퍼트는 스트로크의 크기를 1대1의 비율로 해주고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퍼트를 해야 정확하게 홀을 공략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굴리거나 때리는 퍼트 모두 그립의 악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